아니라 그냥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나 이 자식이 내가 좀 7급 부탁했는데 9급으로 했더라고. 보통 이제 술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자기 약간 좀 세 보이고 싶을 때. 세 보이려고. 전형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원래 세 보이려고 원래 과장도 하고 좀 그러는데 해서 그 기자들한테 그렇게 그 써주십시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 과시를 했는데 이제 이게 막 문제가 그게 문제가 될 줄 몰랐을까요? 그 7급, 9급, 뭐 9급으로 최저생계 듣다 보면 빠개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참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실화입니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 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유료분 여러분들이 댓글 남깁니다.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4차 언론 혁명에 자꾸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 저는 김기학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 보이스타, 트위스타 이 방송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해 주시죠. 정현욱입니다. 네, 외람둥이. 네,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작가 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라이브를 오래 혼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래 했어? 오래 한 게 잘못이 아니라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럼 빨리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시사기획 창을 했잖아요. 정연욱 기자가 가지고 그걸 이제 같이 보자, 우리 같이 막 그런 취지로 했는데 이제 방송이 끝나고도 이 시사기획창의 이 감동이 여운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제가 다 봤거든요. 그 시사기획창의 감동, 피아노 그런 얘기 아닌가? 그리고 이 감동의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저는 어제 그 방송 때문에 라이브를 못 들어가고 방송 끝나고도 이제 막 여러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피드백을 하느라.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에 구독 버튼을 누르면 창하고 대들기거든. 그러니까 내 거하고 위에 라이브가 같이 이렇게 뜨는데 얼굴이 벌게 계속. 그 1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빨간 라이브가 안 없어지요. 다 창의 그 피아노 감동 뭐 그런 거라서 아무튼 앞으로는 음주 자제하겠습니다. 그거를 계속 보고 안 나오신 분들은 왜?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진짜 외람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아이고.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기러기 거꾸로 해도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이 끝말잇기에서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끝이 안 나는 거죠. 스위스. 그리고 알투더 림투더 설정.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미안해. 알투더 림투더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맞아? 자, 멋있는 외람이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외람이 진짜 외람이야. 진짜 요즘에는 외람된 질문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 외람둥이가 바빠요. 뭐 좀 참을라 그래도 뭐. 진짜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런 문의가 많이 와요. 아니 왜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비판을 주로 하냐.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너무 많아. 여러분 포털 사이트 켜보세요. 이거밖에 없어 지금. 이게 지금 제일 외람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저희가 이 균형된 킹계적 갈립을 좀 지킬 수 있게 정부 여당과 여당이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잘하시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코너를 하는 거니까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아이템 갖고 왔죠? 첫 번째 아이템. 또 조태흠 기자가 쓴 디지털 기사인데요. 네. 사적 채용 정치 프레임 요 논란 뜯어보니. 사적 채용. 친구 아들 그냥 꽂은 거.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 이제 그렇게 공격을 했더니 와 프레임. 와 이거 선배 프레임. 강병수 기자. 자,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살짝 해볼게요. 자, 첫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 콘텐츠 아시죠? 여기 출신 직원들이 부속실 채용. 그리고 윤 대통령 외가 6촌의 부속실 선임 행정관 채용.
최모 씨죠. 최모 씨. 이거를 그 뭐야 화진이가 했었나? 보도를?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 아시죠? 안정권 씨 막 그 뭐야 평산마을. 평산마을. 네, 거기서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네, 욕설을 그냥 욕설을 한 하루 종일. 안정권 씨의 누나이가 안모 씨 이분도 홍보수석실 행정요원으로 일을 하셨고 이분은 근데 그냥 누나가 아니에요. 그런 방송도 많이 하신 분이. 그러니까 같이 일을 했죠. 동생하고. 그런 걸. 그리고 부친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황모 씨. 그러니까 요거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삼부토건 조 회장이 소개해준 황 사장의 아들.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도 일하고 있고. 근데 플러스 40년 지기 삼부토건의 조 회장은 그 삼부토건은 이제 지난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맡았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죠. 또 윤석열 지인의 아들인 우모 씨 이분도 대통령실이라고 계시고 그리고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 주모 씨도 부속실 6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부 다 그런 사례들이었어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랄까 여론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댓글이 좀 다양한데 이거 다양하다고요? 첫 번째 댓글 엠팍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강건마님 이분은 이제 김성모 화백의 팬이신가봐요. 사적 채용 이게 문제가 있는가요? 이게 맨날 무슨 누구 친척이나 친구 아들 지인이 대통령실 채용됐다고 뉴스 나오는데 이게 얼핏 보면 문제 있는 것 같지만 인맥으로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대통령실은 원래 공채로 직원을 뽑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대통령실 공채로 안 뽑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뽑나요? 추천받겠죠. 그 추천받은 사람은 추천인과 어떻게든 연결이 돼 있을 거고 그러면 사적인 연결관계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사적 채용이 문제된다면 이전 정부 다 조사해 다 문제될 거다. 이런 선도 흔들리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 반대로 아니다. 문제 많다. 클리앙의 LLL님이 이거 현대판 음서제 아니냐. 금수저가 부모 덕에 일반인은 구경도 못하는 자리에 그냥 프리 패스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누가 봐도 문제다. 라고 합니다. 자,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보니까 요 두 의견 다 좀 틀린 구석들이 현대판 음서진님이 프리패스라고 했는데 요 위에 말씀대로 청와대는 이제 공채를 안 하죠. 이명박 정부 때 일부 한 적이 있는데 뭐 그때는 해서 이제 화제가 됐었고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함께했던 동지들이 이제 많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고 특히 이제 국회 보좌관들이 많이 가죠. 그 청와대 행정관이나 선임 행정관 같은. 장제원 의원 그 보좌관들도 네. 많이 가셨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이제 조직이 좀 슬림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반 정도 줄었대요. 자리가.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 보좌진들이 가려던 자리가 확 줄어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인데 내가 모시던 국회의원이 여당 의원이 되면 좀 설렐 수 있죠. 그렇죠. 나 한 자리 주나? 왜냐하면 내가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기고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면 같은 2급, 3급이어도 뭔가 이제 다른 기관으로 가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캠프에 막대한 이 인력들을 이제 분배를 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하자마자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딱 혈혈단신으로 출마 선언했을 때는 심지어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었으니까 자기 그냥 정말 도와주겠다고 온 한 10명 정도 참모들하고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명 갖고는 안 채워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지인을 망라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런 과정인데 어차피 공채가 아니니까 금수저 덕, 뭐 부모 덕에 이렇게 프리패스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는 공채로 안 뽑았으니까. 반면에 지금 강건마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공채로 안 뽑으니까 이건 문제가 없다는 것도 틀렸죠. 왜냐하면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중앙일보에서 딱 이렇게 썼어요. 문 청와대도 공채 안 했다. 단 1,000만 원 후원자 채용은 없었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죠. 아까 이제 김 기자가 쭉 소개한 것 중에 그 대통령 지인 아들 우모 씨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의원이 자기가 추천했다고 했던 그 문제의 발언도 여기서 나왔죠. 뭐 7급, 9급, 뭐 9급 뭐 최저 생계 생활비보다 10만 원 정도 더 받는 이걸로 어떻게 서울 생활하냐 뭐 이런 발언까지 해서 사과했죠 오늘. 근데 이 문제가 된 것이 이제 이분의 부친이 현직 강릉시 선관위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1,000만 원을 지난 대선 때 후원을 했는데
이 아들이 후원을 했는데 아들이 직업이 딱히 없으신 분이라 뭐 성악가 출신인데 이게 결국은 선관위원회 어떤 중립의 의무를 피해 가려고 아들이 대신 후원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제 JTBC에서 보도가 됐죠. 그러면 공채로 뽑지 않아서 문제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는 참모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이게 비정상이라는 뜻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제 정치 신인이었으니까 대통령은 보통 정치판에서 이제 오랫동안 뭐 문재인 대통령처럼 오래되진 않았더라도 이제 계파도 있고 그죠. 뭐 이렇게 따르는 전문 이제 뭐 이렇게 그 정치권 바깥에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제 지지하는 분들, 뭐 이렇게 지식인들, 뭐 다양한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을 적재적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임명을 하죠. 근데 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희한하게도 너무 이게 지인들로 채워져서 지금 밝혀진 것만 지금 6개가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지인들, 심지어 1,000만 원을 후원하면서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례까지 있으니 공채가 아니라서 문제가 아니라 뭔가 그냥 이런 인맥으로만 임명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것도 그렇고 업무 적재적소에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전혀 업무와 상관없어 보이는 성악하시던 분이나 안정원 씨의 누나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왜 저게 들어왔는지 정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대통령실에 기자들이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일을 잘하셔가지고 왜 과거에 이런 일을 하신 모르냐? 그러니까 우리 몰랐다. 왜 뽑았냐? 그러니까 그건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이게 너무너무 그 분야에서 정말 누가 봐도 전문가고 정말 딱 맞는 사람이면은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게다가 투잡까지 뛰시는 분도 많이 계셔가지고 그 안정권 씨 누님이 뭐 그랬던 걸로 밝혀졌죠. 그런 거는 안 되죠. 그 어제죠 도어 스태핑 할 때 또 이제 뭐 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 뭐 했더니 대답 안 하고 그냥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질문으로 아니 그냥 갔어요. 그냥 갔나? 다른 질문 없나요? 하면서 갔어. 그러니까 다른 질문 이미 없나요? 걸어가면서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도어 스태핑 34초 했다고. 도어 스태핑의 양상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도어 스탬핑이냐고 사람들이 도장만 찍고 하냐고. 도어 스태핑이 아니라 도어 스탬핑 아니겠냐? 제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길게 해줬으면 싶사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와중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죠? 원내대표와 이제 당대표 하지, 권한대행이죠. 예, 당대표 권한대행께서 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압력을 넣었다. 자기가 이걸 말하면 어떡해? 자기 압력 안 넣었다 이래야 되는데 넣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하면 어떡해? 여러 가지 쟁점이 섞여 있는데 일단 뭐 지인 아들 채용 이런 논란이 이제 불거지니까 네. 이거 이거 뭐 아무 능력도 없는 전문성이 없는 성악가 출신을 왜 그 대통령실에 채용을 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지인의 아들이라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추천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적인 채용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윤핵관으로서의 위험을 좀 과시하고 싶었는지 그렇죠. 장제원 의원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본인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나 이 자식이 내가 좀 7급 부탁했는데 9급으로 했더라고. 보통 이제 술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자기 약간 좀 세 보이고 싶을 때. 세 보이려고. 전형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원래 세 보이려고 원래 과장도 하고 좀 그러는데 해서 그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 써주십시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 과시를 했는데 이제 이게 막 문제가 그게 문제가 될 줄 몰랐을까요? 그 7급, 9급, 뭐 9급으로 최저생계 아니 근데 최저생계비보다 좀 더 받는 거 가지고 강릉 촌놈이 서울에서 뭐 살 수 있겠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최저임금 올리는 거에 엄청 반대했잖아요 예전에. 제가 지금 안 그래도 그걸 찾아봤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2022년 5월에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기업이 어렵다.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신 게 기사로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진짜 더 화가 나요. 기업도 어렵지만 내가 추천한 지인의 아들도 어렵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진짜 좀
뭔가 젊은 세대의 분노를 딱 찌르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지금 서울에서 일하시는 구 공무원분들은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실까 진짜. 기분 더러울 것 같아요. 되게 화 많이 날 것 같고.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최저임금 인상을 이제 반대한 이유 중에는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은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채용을 꺼린다. 전반적으로 고용이 더 악화된다. 오히려 직장을 못 가진다. 라는 논리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는 걸 원치 않는 뭐 기업가들의 논리에 부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좀 믿기지 않는 발언. 뭐 누가 이거 저기 우리 영화처럼 이거 뭐 약 타갖고 속마음 그대로 막 읽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렇죠. 스파이 영화 보면 나오죠. 뭐 이런 게 아니라면 도대체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발언들을. 한두 포인트가 아님.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장제원 의원이 나는 무슨 정치인이 페이스북 온 걸 또 왜 뉴스 속보로 뜨는지 모르겠는데 장제원 의원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는 듯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서열 경쟁을 둘이 하고 있으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둘이 당권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외람될 수 있는데 좀 약간 유치한 너무 유치하죠. 너무 유치한 싸움. 이건 외람된 게 아니라 세 보이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크리티컬한 이거를 허세 부리다가 허세 부리다가 허세 부리는데 이제 한쪽이 조금 타이르니까 이거 이제 사과하기 싫겠죠. 근데 이건 뭐 사과를 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 사과했잖아요. 네, 오늘 판정패를 한 거죠. 네. 자 여기 댓글부터 읽어볼게요. 이게 사실 제가 여러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의외로 굉장히 공정하게 꾸려주고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해요. 양쪽에 그 댓글을 좀 다 고르게. 양비로냐? 아니 일단 갖고 와 달라. 일단 갖고 와 소개를 해보고 그쵸. 말이 안 되면은 우리가 거기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되게 뭐랄까 인사이트를 그걸 뭐라 하지? 통찰을 주는 되게 그럴싸한 댓글이야. 그럼 또 소개를 해드리고 그런데 아니, 아까 라이브에서 뭐 최경영 선배 얘기 잠깐 나와서 최경영 선배가 자주 이제 방송에서 하는 말씀이 만약에 어떤 사회적 여론이 2대 8인데 그걸 5대 5로 보도하는 게 공정이냐라고 하잖아요. 그 말에 동의하세요? 저는 최경영 선배 이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저는 일단 소개는 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근데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저널리즘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거를 안 그런 이제 양쪽 의견을 좀 일단 소개는 하고 뭐 내 생각에는 이쪽 의견이 더 많은 거는 이런 이유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 사안은 이 권성동 의원을 은성동 당대표 직무 권한대행을 권성동 의원을 옹호하는 찬성하는 댓글 찾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걸 어떻게 옹호합니까? 없어. 진짜 고생해서 찾아봤어요. 없어. 권성동 의원을 칭찬하거나 세이브한 이렇게 다독이는 그런 댓글이 없어. 있었다면 본인이 직접 담글 수 있어요. 본인과 이제 본인의 또 지인분들 인맥분들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엠팍 댓글 좀 읽어주십시오. 엠팍 댓글에 대뚱땡이님이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있었고요. 가지고 완전히 지금 맞아요. 서경석 씨가 울면서 에듀윌이 아니었다. 권성동이었다 이렇게 우시는 짤을 2절도 있잖아. 이 절은 뭐예요? 뭐. 강원랜드 합격도 권성동. 다방면에서 아주 아무튼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 취업 준비생들이 계시면 권성동 의원한테 줄을 대시는 게 빠르다. 친하게 지내는 게 좋겠다. 빠를 수 있다. 나는 근데 이거를 정치부 기자들 모이면 또 그런다. 권성동 의원이 사실 이런 게 다 계산적인 발언인데 이 지역구에서는 좋아한다. 우리 뭐 보통 그러잖아. 막 우리 예산 리포트 할 때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는 의원들 막 비판 보도하면 오히려 그 당사자들은 좋아한다고. 내 지역구 의원들은 내가 이렇게 가서 과하게 내가 예결위원인데도 공정성을 잃고 우리 지역구를 챙긴 거를 내가 공짜로 홍보해주네. 뭐 이런 이제 좀 이런 프레임은 이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프레임도. 근데 그거는 너무 지역 분들을 그 지역구 분들을 너무 좀 폄훼하는 마인드가 아닐까. 다음 댓글 보세요. 네, 코링님이 박순애 임명이랑 이후 태도, 권성동 구급 공무원 발언은 누가 뭐래도 쉴드 불가죠. 그러니까 이건 쉴드 불가인 것 같아. 쉴드가 안 됩니다.
네, 또 파리국땡들의 익명님이 구급 공무원 준비한 애들은 뭐예요? 추운 데서 일했다고 저렇게 막 꽂아줄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여러분 이 사안은 정말 빼박 캠프다. 네, 그런 말씀드리는데 자 근데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했지만 장재원 의원이 또 거기다 또 이게 딱 준엄하게 한마디를 또 했어요. 그래서 덕후의 익명으로 장재원 권성동 싸움? 왜 싸움? 둘이 비슷한 거 아님? 이렇게 이제 관심이 있으신데 이거 궁금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대댓글로 익명이 원래 같은 집안 싸움이 제일 진흙탕이야. 둘이 작정하고 붙으면 별거 다 나올 걸 이렇게 잘 알아들었지? 그럼 지금부터 서로 싸워라, 서로 죽여라. 뭐 이런 느낌의 댓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사과를 했는데 사과문을 올렸죠. 사과문이 이제 사과문이다,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댓글이 대부분이었어요. 승량 오소리님이 사과한다면서 세부 내용 읽어보니까 나는 잘못 없다는 얘기네. 자기 막말한 것만 사과한 거네. 네이버의 FORJ님이 여론에 떠밀려 사과하는 척하기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과를 해도 별로 이렇게 진정성 없는 사과밖에 못하죠. 변죽이나 올려야지 뭐. 네, 그렇게 일단 지금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충심을 담아서 하는 거 아시죠? 네. 왜 웃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십사. 저거 외람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장재원 의원은 이건 뭐 제가 국회 취재할 때 직접 겪은 거니까 한 4년 전 일인데도 기억이 나요. 그 뭐 보자고 안 하고 장재원 의원실에. 그러니까 저는 여당 출입인데 당시 야당 의원 장재원 의원한테 전화를 했으니 뭐 정책적인 리포트 때문에 했을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당 출입 이제 기자한테 번호를 물어봐서 전화했는데 번호를 알려주면서 선배 근데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 미리 경고를. 근데 뭐 나는 이제 정무적인 뭐 리포트가 아니니까. 근데 내가 전화해갖고 이제 뭐 들은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공손하게 저는 뭐 국민의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었을 거예요. 거기 출입 기자는 아니고 민주당 출입 기자인데 이러이러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했더니 야마가 뭔데요? 이러는 거야. 거기서부터 일단 말을 더 이상 섞기가 싫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나는 내 소개하고 내가 이제 어떤 용건으로 전화를 했다는 걸 밝히기도 전에 너 용건이 뭐냐 이거였어요. 좀 어이가 없더라고. 근데 뭐 그래서 이제 별로 이렇게 의원실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는데 왜냐면 좀 이 태도에 있어서 기자들끼리 공유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 뒤로 별로 이렇게 연락하고 싶지 않더라고. 근데 저는 이 사과도 좀 그렇게 보이는데 이거 이제 뭐 언론인들을 약간 꾸짖는 형식인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채를 안 했다고 우리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사적 채용이라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채가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들, 나랑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을 채용하는 거는 다 사적 채용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적 채용인데 아까 김 기자 얘기대로 업무 연관성이 좀 없어 보이는 사람. 그리고 명백하게 이건 지인이라서 그러니까 업무 연관성이 없는데 채용이 됐는데 지인이면 이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지인이니까 채용된 거 아니에요. 업무 연관성이 없는데 채용이 됐어. 근데 지인의 아들이야. 지인의 뭐 가족이야. 그럼 지인이라서 채용된 거잖아요. 아니라면 얘기를 해주시든가. 같이 뭐 캠프에서 일했던 동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대로 1,000만 원 후원을 한 분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사적 채용이라서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거기 왜 가 있냐. 알아서 간 거 아니냐. 그 이유가 전부 아니냐. 이거잖아요. 지금 장재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댓글에선 그럴 수 있지만 그 본질을 모르지 않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지. 언론인 출신 여러분 이게 사적 채용입니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죠? 우리 대통령실에 언론인 출신 여러분도 모시지 않았습니까? 사적 채용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언론인 출신이라서 공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굴 바보로 하나 진짜. 해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해명을 좀 제대로 해달라는 외람된 질문. 자 다음 아이템 어떤 거죠? 다음 아이템은 사실 진짜 열받는 아이템. 이건 열받는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일주일 지났는데 그래도 갖고 왔습니다. 또 이분이에요. 권성동. KBS, MBC 민주노총이 좌지우지. 그랬더니 야가 발언 한심하다. 임종빈 기자가. 여러분 장자연 사건 보도한 임종빈 기자라고 아시죠? 예. 이거는 리포트를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제목이 보니까 이것도 여야잖아요. 근데 이게 기계적 중립의 외피를 띄어도 참 얄밉게 조질 수 있구나 하는 리포트예요. 한심. 그냥 읽은 거야 제가 그냥 읽은 거야 제가 뭐. 지난주 그러니까 7월 14일에 보도인데요. 이때 이제 요 리포트가 아니고 이제 요 리포트가 나간 다음 날 있었던 일이죠. 권성동 이제 대행이 일단 MBC, KBS를 이제 문제 삼았어요. 요약하면은 민주노총 출신들의 경영진이 기사의 논조를 좌지우지한다라는 문제 제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날 있었던 일입니다. 일단 댓글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KBS 사이트의 TA 대표님이 왜 기사를 찾아도 이런 내용 제대로 안 나오나요? 인터뷰만 나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거 대놓고 언론을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말씀 하시고 자, 이 얘기 어떻게 저는 보고 약간 뭔가 노리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겠나. 괜히 이걸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할 리가 없지 않겠나. 그러니까 맥락은 이런 거예요. 그 지금 원구성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법사위 운영위를 다 양보하겠다. 근데 과방위는 양보 못한다. 왜? 그냥 방송 장악 우려가 있다. 그렇지. 여당이. 네. 과방위가 사실 굉장히 이제 방송 장악의 방송 장악 주무 하기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한대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성동 대표가 대행이 또 저기 최경영 거기 나와서 최강시사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방송 장악을 하냐. 과방위를 맡는다 한들 과방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온다 한들 장악할 방법이 없다. 지금 여기 KBS를 비롯해서 MBC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이래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장악하냐. 민주노총에 장악됐는데. 근데 이제 요 논리가 맞다고 쳐도 이 말이 틀린 게 백보양보해서 백보양보해서 민주노총에 장악됐다고 쳐도 일단 이게 이제 경영진이니까 이 사람 논리는 우리가 과방위가 있다 한들 KBS, MB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영진은 민주노총 출신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건 진짜 이것도 역시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과방위는 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장악합니까? 라는 말은 말이 안 돼요. 장악할 수 있습니다. 장악할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실제로 KBS 사장을 바꿨잖아요. 네. 이 논리 구조가 틀렸다. 자, FM코리아 댓글 읽어주세요. 네, FM코리아의 엄중검님이 권성동은 이 와중에 언론을 건드리고 있네. 지지율 30%달이인데 100날 말하면 언론이 쫄겠냐? 기회다 하고 더 신나게 물어뜯지. 저게 중진 정치력 수준이니까 국힘이 이 모양이지. 덕후의 익명님이 어제였나? 대놓고 어디 소속이야? 이러면서 기자 거르고 그랬잖아. 이게 이제 기회다 그리고 더 신나게 물어뜯겠어요. 다 이제 우리나라 잘 되자고 하는 거고. 기회다 이러고 확 물어뜯고 그러지 않은데 그만큼 이제 지금 국민들이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지지율도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민주당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만큼 뭔가 지금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와중에 언론을 이렇게 건드리면 국민들이 기자 욕을 해도 내가 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사실 우리 국민들은 KBS 까도 내가 까. 권성동이 까는 거는 KBS가 밉지만 권성동이 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 이제 뭐 깔 수 있죠. 깔 수 있죠. 잘못하면 이 오랜 야당 의원 생활을 해오다가 이제 여당 대표가 된 입장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영방송이 좀 과도하게 당시의 야당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뭐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서운하죠. 뭐 똑같이 5대5로 욕해도 욕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7대3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일단 여당 대표시고 그렇죠. 물론 대행이지만 여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발언 뒤에 이제 그 문제 최경영 기자께서 가만히 안 있었어요. 지금 방금 얘기한 거 문제 많은데 언론이 개인의 양심과 자유에 굉장히 반하는 말씀이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또 고집을 안 꺾으시고 우리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최경영 선배도 또 지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양심과 자유는 다 따로 있는 거예요 했더니 또 지지 않고 이제 권성동 대표가 MBC도 보세요. 다 같은 지금 KBS랑 똑같은 민주노총 노조 소속, 민주노총 소속 그런 사람들이 다 사장하고 뭐 지도부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경영의 최강 시사가 아마 7시부터 9시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미 아침에 다 그걸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9시에 최고위원 회의가 끝나고 이제 그 우리의 방준원 기자가 이런 대리기한 나온 적이 있는 방준원 기자. 이제 우리가 보통 최고위원회 끝나면 바깥에서 이제 뭐 백불 하거든요. 아까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 발언. 합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민주노총이 장악한 방송, KBS, MBC를 가지고 민주노총이 방송을 장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배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건지.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기자들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 뭐 개인들을 내가 비판한 것이 아니라 경영진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과방위. 누구시죠? 어디죠? KBS 박경준 기자입니다. 마스크 쓰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과방위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비판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BS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KBS가 기자가 묻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네. 그럼 제가 여쭤보겠는데 그러면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이번 어느 방송법 개정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신문사의 누구죠? 저는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그 사장 추천이라든지 그런 것들 모르겠어요. 나는 민주당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 된 거에 대해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 적이 없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과방위에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디오에서 민주노총이 장악한 방송국 KBS와 MBC를 장악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배경에서 그런 말 한 건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있는 했더니 그대로 얘기한 아까 이제 최경영 기자가 반박했던 그 논리 그대로 방준원 기자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자 개인의 양심에 따라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경영진들이 그렇다는 거다. 기자가 아니고. 참 여기서부터 이제 말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경영진은 우리 큐시트에 간섭 못합니다. 저희 보도에 관여 심지어 보도 본부장도 큐시트에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 이분이 뭐 이러면 이제 또 사실상 또 뭐 이런 얘기 하겠지. 근데 이제 이게 권성동 대표도 이제 점점 이제 약이 올랐나 봐. 너 소속이 어디야? 자꾸 이 외람된 질문을 하니까. 그 남는 질문을 하니까 그랬지. 누구시죠? 어디죠? 어디 기자죠? 그랬더니 KBS 기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KBS 얘기하는데 KBS 기자가 묻는 건 적절치 않다. 다음 분. 그랬더니 또 얄밉게. 그럼 제가 물어보죠. 넌 어디냐? 미디어 오늘인데요. 근데 미디어 오늘이 이제 이런 논리면 더 질문하면 안 될 텐데 또 뭐 대답을 하셨더라고. 이런 이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 뭐 여기 우리 기사에 안 나오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저 국회 본청 계단 내려가는데 또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또 물어보더만 어디시죠?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계속 소속을 묻기 시작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윤석열 그 현 대통령 예전에 후보실 때 막 후보 때인가 경선 때인가 막 연설하는데 기자들이 막 물어보니까 옆에서 이제 보조하시는 분이 와서 대답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게 아니고 크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겠던 것 같은데.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좀 있으면 또안 해도 내려오실 텐데. 그렇지? 어느 쪽으로 같이 이동하지. 답변하지 마시고 답합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이동하자면 답변하지 마시고 답변하지 마시고 진짜 그런 논리 같은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곤란하면서 하시면 안 돼요. 자, KBS 유튜브에 시바님이 CBA님 CBA 죄송합니다. 시바라고 읽었네요. 하고 일부러 자꾸 이렇게. 제가 잘못 읽어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시바님이 맞는 말이다. 언론개혁, 민주노총 개혁만이 민주당을 타파하는 길이요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에요. 시바님. 그 이제 덕후님은 덕후의 익명에서
익명님이 언론이 그 대표인데 장악할 필요가 있나? 언론이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설설 기는데 이렇게 상반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민주노총 어떻게 개혁하고 싶으신 거예요? 시바님은? 저희가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소속인 건 맞죠? 근데 일단 저희가 민주노총 소속 형식상 그렇긴 하지만 저희는 민주노총과 정체성에 아무런 그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주노총 산하에 뭐 금속노조가 있잖아요. 근데 금속노조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쇠를 연마하신다 쳐요. 그럼 민주노총식으로 연마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직능적인 부분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노동조합의 소속이랑 직능적 부분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방금 되게 와닿았어요. 그 비유가. 그죠? 네. 민주노총 스타일로 뭘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일은 그냥 일이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내 노동권과 이런 게 침해당했을 때 이제 노조에 호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차이예요. KBS 그러니까 기자는 자기 기사를 아까 말한 대로 기자의 본인의 양심과 저널리즘 관점을 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해서 본인이 스스로에게 당당한 기사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려 노력을 하죠. 그리고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데스크도 거치고 부장도 거치고 이렇게 나와서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무슨 마치 민주노총 이렇게 보도해라 이렇게 장악을 해가지고 민주노총이 지시를 해가지고 무슨 KBS의 뭐 보도 무슨 뭐 방향이 정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내가 내 노동이 뭔가 침해당했을 때, 노동권이 침해당했을 때,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럴 때 이제 뭐 기대는 게 노조지. 뭐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민주노총식으로 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잘못된 발언이에요, 이거는. 전혀 지금 민주노총과 KBS 기자들하고는 정체성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는 좀 아무 그 관심이 없는 구독자분들이나 뭐 지금 저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좀 의심은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노총과 이렇게 궤를 같이 하는 뭔가 이렇게 지침을 공유하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길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저널리스트로서 기자로서의 이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싸우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때 이제 들어갔던 거죠.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권성동 의원이 요즘에 계속 이렇게 발언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외람된 질문 한 말씀만 좀 던진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리포트에도 나오는데 이제 언론노조 위원장이 다른 방송 나가서 같은 논리로 반박을 했죠. 윤석열 정부가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많으니까 그럼 윤석열 정부는 검찰이 장악한 겁니까?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회사의 모 기자가 요렇게 반박하면 되겠다 약간 대응 지침처럼 본인이 이렇게 뭐 농담 삼아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저 9급 7급 그 발언도 그렇고 이거는 진짜 양식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면접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합격을 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정치합시다. 그 다음 주에는 다른 곳도 외람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여당 한 주 동안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 아는 만큼 보이는 4만보 코너에서 특별 게스트 정연욱 기자 모시고 치사객 창 그분이 오시나요? 네, 그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치사객 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주세요.